임신한 여인의 배를 발로 찬 후궁. 패비 윤씨보다 더 잔혹했던 그녀는 왜 그랬을까요? 한 번의 발길질이 가문 전체를 멸문으로 몰아넣은 조선 왕실 최악의 투기 사건이 지금 시작됩니다. 1480년대 후반 창덕궁 후궁들의 처소에서 비명이 터져나옵니다. 한 여인이 임신한 동료 후궁을 발로 걷어차고 있었는데 폭행을 당한 여인은 바닥에 쓰러져 배를 감싸줍니다. 왕의 자손을 품은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대역죄였지만 이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질투와 광기에 사로잡힌 그녀의 이름은 수계하 씨, 조선 왕실 역사상 가장 잔혹한 투기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수계하 씨는 명문가 진주하 씨 출신으로 집안도 좋았고 용모 또한 뛰어났습니다. 성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고 수기라는 높은 품계를 받았는데 성종은 그녀를 상당히 총애하며 밤마다 그녀의 처소를 찾았고 다른 후궁들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하 씨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지만 궁궐에는 그녀 말고도 많은 후궁이 있었고 왕의 사랑은 언제든 다른 여인에게로 옮겨갈 수 있었습니다. 하 씨는 왕을 사로잡는 법을 알고 있어서 왕이 원하는 말을 해주고 왕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다른 후궁의 처소로 향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완전히 달라졌는데 물건을 집어던지고 궁녀들을 때렸습니다. 보통 후궁들은 질투를 속으로 사귀거나 뒤에서 모함을 꾸몄지만 하 씨는 본능적이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집착이었고 집착은 곧 폭력으로 변해갔습니다. 성종의 총애가 계속되자 하 씨는 점점 대담해져서 다른 후궁들을 무시했고 궁녀들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곧 권력이었기에 궁궐 안에서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심지어 왕비조차 그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하 씨는 자신이 왕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왕의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 있었고 하 씨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하 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는데 성종의 또 다른 후궁이 임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의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곧 권력의 상승을 의미했고 왕자를 낳으면 더욱 큰 총애를 받을 수 있었으며 지위도 올라갔습니다. 하 씨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는데 저 여자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 씨는 기회를 엿보며 임신한 후궁이 혼자 있을 때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후궁이 자신의 처소 뜰을 거닐고 있었고 하 씨는 다가가 처음에는 마치 안부를 묻는 것처럼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하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그녀는 후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 씨는 임신한 후궁의 배를 향해 발을 휘둘렀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후궁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지만 하 씨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세게 발길질을 했습니다. 왕의 아이를 품은 여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곧 왕에 대한 도전이었고 대역죄에 해당하는 만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하 씨는 이성을 잃은 채 질투와 광기만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궁녀들이 달려와 하 씨를 말렸고 후궁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건은 곧바로 왕에게 보고되었고 성종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실록은 이 사건을 기록하며 하 씨의 잔인함에 경악을 표했는데 궁궐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하 씨에 대한 처벌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패비 윤 씨를 조선 최악의 질투 후궁으로 기억하는데 윤 씨는 성종의 두 번째 왕비였지만 질투로 폐위되었고 그녀는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냈으며 결국 사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수계하 씨는 윤 씨보다 더 소름 돋는 인물이었는데 윤 씨의 폭력은 순간적인 감정 폭발이었지만 하 씨의 만행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습니다. 윤 씨는 왕에게만 손을 댔지만 하 씨는 왕의 자손에게 손을 댔으니 이는 왕실의 대를 끊으려는 시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 씨의 진짜 무서움은 물리적 폭력만이 아니었는데 그녀는 심리전에도 능숙해서 성종에게 끊임없이 다른 후궁들에 대한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성종도 믿지 않았지만 하 씨가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자 왕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 씨는 왕의 눈과 귀를 조종하며 왕이 다른 후궁들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멀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 씨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순히 말로만 모함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후궁의 처소에 몰래 들어가 흉측한 물건을 숨겨두었는데 저주 인형이나 이상한 부적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궁녀들에게 그 물건을 우연히 발견하게 했고 성종은 분노했으며 해당 후궁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결백을 주장해도 증거가 있으니 믿어주지 않았고
하씨는 이런 식으로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습니다. 궁궐 안후궁들은 하씨를 두려워했는데 그녀의 눈밖에 나면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몰랐습니다. 거짓 모함을 당할 수도 있고 물리적 폭력을 당할 수도 있었으며 심지어 임신을 해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하씨가 언제 덤벼들지 모르는 일이었고 궁녀들도 하씨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매를 맞거나 쫓겨났고 궁궐 전체가 하씨의 광기 아래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하시고 이어서 보세요. 하지만 권력은 영원하지 않았는데 성종도 조금씩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씨가 모함한 후궁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뭔가 맞지 않았고 후궁들의 억울함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궁녀들을 조용히 불러 물어보기 시작했는데 궁녀들은 처음에는 입을 다물었지만 왕이 직접 물으니 조금씩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성종은 충격에 빠졌는데 하씨가 다른 후궁들을 폭행했다는 증언이 쏟아졌고 거짓말로 모함했다는 증거들이 나왔으며 심지어 증거를 조작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성종은 배신감을 느꼈는데 자신이 총애했던 여인이 궁궐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임신한 후궁을 폭행한 사건이 문제였는데 왕의 자손에게 손을 댄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성종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신하들을 모아 하씨를 처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488년 어느 날 하씨는 수계 품계를 박탈당했고 궁궐에서도 쫓겨났습니다. 한때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궁을 떠나야 했는데 하씨는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하씨는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가족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왕실에서 쫓겨난 딸을 반가워할 리 없었고 오히려 가문에 먹칠을 했다며 원망했습니다. 하씨는 후궁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범한 양반가 여성도 아니었는데 왕의 여자였지만 버림받은 여자로 궁궐에서도 친정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때 누렸던 영화는 모두 사라졌고 남은 것은 치욕과 후회뿐이었습니다. 하씨 개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그녀의 행실은 친정 가문 전체의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진주 하씨 가문은 원래 명문가였지만 하씨의 사건 이후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시작되었고 성종은 하씨의 오빠와 친척들을 관직에서 파면시켰습니다. 더 큰 비극은 10년 후에 찾아왔는데 1494년 성종이 승하하고 연산군이 즉위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생모 패비 윤씨가 사사된 것을 알고 복수에 나섰고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 윤씨를 폐위시키는 데 관여한 모든 사람을 숙청했는데 하씨도 당시 윤씨를 모함했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았는데 하씨의 성격상 왕비조차 견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산군은 가차 없었습니다. 하씨의 남은 가족들을 모두 잡아들였는데 오빠들은 고문을 당하다 죽었고 조카들은 유배를 갔습니다. 여자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관노비로 삼아지거나 먼 지방으로 쫓겨났습니다. 진주 하씨 가문은 사실상 멸문되었는데 한때 명문가였던 가문이 한 여인의 관계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수계 하씨의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의 경고로 남았습니다. 실록을 기록한 사관들은 하씨를 평가하며 하씨는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지만 집착과 폭력으로는 진정한 사랑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왕의 마음은 더욱 멀어졌고 모든 것을 잃고 말았는데 그녀가 남긴 것은 오직 비극과 교훈뿐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보실 수 있어요.